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대선 후보들 역시 치매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나령 리포터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어버이날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1년 중 가장 가슴 아픈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금 치매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잠시 뉴스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농촌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 나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이 오거나 추락 등의 위험이 있고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치매 노인 실종과 관련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옷에 치매 표식을 붙이는 배회 인식표와 치매 노인 위치를 파악하는 배회 감지기, 지문 등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배회 감지기 대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한두 자리에 그치는 수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수년째 나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치매 노인의 실종,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치매 노인 등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네.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가세로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15,00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약 7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따라서 실종 사례 역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비책이 나왔습니까? 사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지문 사전 등록 제도입니다. 이렇게 배회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방법이 바로 지문 확인입니다. 이 치매 노인 실종 시 대부분 지구대로 인계가 되는데요. 배회하는 노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배터리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지문 확인의 경우는 보호자 연락과 귀가 조처의 최적의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보호자 연락처와 집 주소를 파악하도록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지문을 등록해 놓는 제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사전 등록을 한 치매 환자는 2020년에는 3,000여 명, 2024년에는 6,000명을 넘었지만 전체 치매 환자 91만 명의 단 3.3%에 불과합니다. 왜 등록을 안 하실까요? 일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문 사전 등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환자 본인은 아직 괜찮다 생각하고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호자 역시 지금은 괜찮다며 등록을 미루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문 등록 시 보호자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데 독거노인의 경우는 등록 자체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등록을 하면 이분은 치매 환자다. 라고 이제 낙인이 찍힐까 봐 혹시 그런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저항감을 낮출 수 있도록 안전 등록, 안심 등록이라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절차를 간소화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또 독거노인의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제3자가 임시 보호자로 등록을 해서 실종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치매 환자가 실종이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매가 기억을 잃는 병이라면 지문 등록은 가족을 다시 찾는 희망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건강위생과 김민경 정신건강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치매 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는 월 3만 원 이내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치매 환자에게는 기저귀, 위생 매트와 같은 위생 소모품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이나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라든지 인식표 보급, 배회 감지기 보급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혹시 주변에 실종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치매에 대한 공포심이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즉시 요양병원 입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면 이 가족들이 과도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치매 환자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현재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일찍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광산구 치매 안심센터에 계시는 장성자 부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장성자입니다. 치매를 진단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치매는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뇌질환입니다. 단순 노화로 인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매는 신경퇴행성 뇌질환이나 혈관성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속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또 치매 진단은 단순히 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가족 모두가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더 이상 감추거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거 치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집을 알았던 곳인데 평상시에 집을 못 가고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가거나, 그리고 요일을 착각하시거나, 현재 본인이 위치해 있는 그 건물에 뭐 3층에 있다 그러면 3층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요. 네. 버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을 때 버스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냥 걸어왔다, 뭐 이렇게 이동수단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을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지속성을 말씀하셔서 한두 번 정도 그러신 거는 치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치매 검사를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는데요. 네. 평상시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웃이나 가족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은행을 가신다 하면서 이렇게 통장을 안 갖고 가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놓침이고요. 네. 은행을 간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갔던 동네를 가시거나 거기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니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1년이 아니더라도 또 6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꼭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검사를 받아보면 치매라는 진단이 나올 때도 이게 증상에 따라서
네. 약한 것, 좀 심한 것 이렇게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치매를 진단하기까지는 3차의 간별 검사까지 해서 예. 1차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2차에 가서는 임상 심리사가 또 그 진단 검사를 또 하고요. 3차에 가서는 CT나 MRI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소견을 받고 치매 진단을 내립니다. 예, 치매 진단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제 치매를 그 질환자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예방도 하고요. 또 환자와 가족들을 또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인지 능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의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죠. 네.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분들 예방하는 운동도 하고요. 치매 또 전문 컨텐츠가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지자극 활동이나 뭐 촉각과 정서적 자극을 하는 뭐 요리 프로그램이랄지 또 반려식물을 또 키우는 것들로 해서 대화 나누고 야외 활동을 해서 걷기를 한달지 다양한 프로그램 매주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럼으로써 치매 환자는 단순하게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예. 치매를 더 이상 또 진행되지 않게끔 보호자와 가족과 저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광산구에도 있고 각 자치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국에 256개의 그 치매 안심센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사는 곳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구 치매 안심센터 장성자 부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이제 가족의 힘듦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치매 환자 돌봄이 가족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치매 인프라가 좀처럼 확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전남에 있는 총 22개의 치매 안심센터 중 86.4%가, 광주의 경우는 60%가 필수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요. 이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치매 안심센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한 명씩 둬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일부 직종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서 인력 수급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고요. 예. 물론 단기적인 충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례가 있습니까? 바로 독일을 보면 되는데요. 독일의 국가 치매 전략은 치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회가 치매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치매가 개인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질환인 동시에 많은 경우는 느리게 진행되므로 이 치매에 걸려도 장기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어도 혼자 쇼핑하고 스포츠 클럽의 일원이 되고 또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매가 걸렸다. 좀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시죠.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치매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혼자서도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 치매 친화적으로 바꾸고 대중교통 직원 역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독일의 치매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의 경우는 치매 질환의 이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치매 환자의 삶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정책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치매, 돌봄 위기 문제, 개인이나 가족, 지역 공동체에 넘어서 우리 국가가 함께 같이 풀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도 나아가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한데요. 그간 시행되어 온 노인 돌봄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아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